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값 자체가 AT와 같기 때문에 자, 면적을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AT에 다시 T를 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S1과 S2를 다 합쳐보면 자 여기가 S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V0 T에 2분의 1 AT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걸 우리는 운동 방정식 중에 두 번째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는 변이, 전체 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변이. 이 면적이죠. 그죠?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하면서 요만큼이 등속 직선에 의해서 초기 속도만 있으면 무조건 나타나는 이동거리 변이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가속도에 의해서 더 많이 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운동에 따라서 처음 속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힘에 따라서 이 가속도가 일반적인 가속도가 될 수도 있지만 중력 가속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 식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운동들을 전부 다 계산하거나 분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요 식 하나 있었죠? 아까 가속도에서 이 식 이게 첫 번째 식이고 이게 두 번째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 운동 법칙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식이 총 3개인데 두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뭐냐면 요건 얘 기울기 값에 의해서 가속도가 정해지면 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면적을 뭐가 되느냐? 요 T. 그러면 요 면적은 실제로는 이제 여기 AT가 되겠죠? 그죠? AT는 뭐였습니까? AT. 여기죠. 그죠? 결국은 이 가속도 시간에서의 면적은 의미하는 것이 뭐다? 속도의 변화량이다. 자, 이거 AT고 AT는 V 마이너스 V0가 같고 이게 이제 속도 변화량과 같다. 즉 이 면적이 요 높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식이 있는데 이 식과 이 식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t를 소거하면 됩니다. t를 갖다가 구해서 여기에 t 자리에 넣고 쭉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를 소거하면 세 번째 식이 나오는데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 번째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뒤쪽에서 배우게 되면 이 세 식을 가지고 운동을 분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식은 외웁시다. 알겠죠? 다시 여기다 묶어서 적어드릴게요.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요 이제 소거를 시키면 T를 소거시키면 EAT
S는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전부 다 여기 벡터 값이 있어야 되겠죠? 자, 벡터 값을 표시해볼게요. t는 벡터가 아닙니다. 변이니까 벡터, 벡터라고. 자, 요거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암기를 하지만 뭘 가지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 알겠죠? 그리고 문제 풀 때는요, 요 식을 할 수도 있고요. 문제 풀 때는 이걸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써도 되고, 둘을 병행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적절히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훨씬 편한 경우가 있고, 이 식이 편한 경우가 있고, 둘을 병행해서 보면은 더 편한 경우가 있고 그래요. 부분적으로 식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식을 많이 사용하겠지만 좀 고수가 되려면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 수식으로 빨리 생각하기 힘든 것들이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면 문제가 도형 문제가 되어버려요. 알겠어요? 도형 여러분들 잘하잖아. 그죠? 도형이 쉽지 이런 운동 방정식 이용해갖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둘을 나중에 병행하면 웬만한 건 다 풀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차관점을 잡지 못하면 헤매겠지만 그 힌트를 딱 잡게 되면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가 저기 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요 하나는 선생님이 그려드린 겁니다. 그려드린 거고 또 하나는 그 옆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건 선생님이 가속도가 어떨 때냐면 가속도 A가 0보다 클 때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경우도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그래프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속도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자, 위치, 시간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t는 이제 뭐 여기라고 잡을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여기에서 배웠던 개념이 있죠. 그래프에서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계산은 어차피 여기 수식 넣고 여러분들이 잘 하기 때문에 자, 개념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어떤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라고 있죠? 그죠? 순간 속도가 자, 요 중앙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어떻게 되고 있죠? 순간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왜? 접선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점이 되면 접선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포인트. 접선 기울기. 이게 0이죠. 그죠? 0이라는 얘기는 순간 속도가 0이 된다. 이게 순간 속도구나. 당연한 거죠. 가속도가
0보다 작다는 것은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값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다?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작용하니까 속도는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멈추게 되겠죠. 근데 멈췄는데도 힘이 여전히 같은 가속도로 이렇게 작용하게끔 힘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가 멈춘 상태에서 힘이 이제 반대로 작용하니까 멈췄다가 계속적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다시 이쪽 방향으로 빨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접선 기울기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 속도가 이쪽 뒤쪽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증가. 그죠?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프로 만약에 그려준다라고 하면 자, 속도, 시간 이렇게 잡으면 여기를 중간쪽으로 여기 시간 자, 처음 속도가 존재를 했는데 여기 V0라고 해볼게요. V0 계속적으로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했더니 힘이 쭉 작용해서 또 감소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여기 순간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로 변해서 직선으로 감소를 했고요. 자, 이 지점이 뭡니까? 이 지점이 여기죠. 여기 꼭지점. 그죠? 여기가 이제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고, 이제 속도가 0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속도가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증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 T1, T2 뭐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 제로. 자, 이 그래프에서 방향은 언제 바뀌죠? 이 그래프에서 방향은 어느 시점에서 바뀝니까? 뭐라고? 안 바뀌죠. 그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상에서 방향이 바뀌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속도가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변이 값이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면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플러스고 이것도 플러스죠. 그죠? 그러면 이런 지점에서는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 요 밑에다 넣을게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데 이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이게 플러스
방향의 기울기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 자체도 여기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값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t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T라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변한 그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본적인 것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다? 속도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고 그래프 아래쪽 면적은 변이가 된다. 그 다음 가속도 시간에서는 면적이 뭐가 된다? 속도 변화량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이 능통하게 되면 그죠? 이런 위치 시간 그래프를 뭘로 줄 수 있겠습니까? 이차함수 형태로 줄 수 있겠죠? 그죠? 이차함수 형태로 줬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미분을 한다든지 3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5차 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분을 해 가면 어떻게 된다? 속도가 되고 이걸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에서 속도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면적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을 구하는 형식은 이렇게 직선 형태, 사각형 형태, 특수한 도형 형태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다 있지만 곡선 형태가 되면은 구하는 방법이 없죠. 그죠? 구하는 방법이 적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분을 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학적으로 많이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 유형의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대부분이 대학교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2차 함수 정도 해서 이 위치 시간 그래프의 함수를 주기도 합니다. 가끔. 그래서 간단하게 말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고 그러면 뭘 하나 볼까요? 6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63페이지에서 자, 예제 요거 한번 일단 풀어보고 가봅시다. 예제.
그러면 자, 여기에서 예제 문제처럼 나왔을 때 뭐를 생각을 하느냐. 문제에서는 항상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림이라고 해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죠? 진행 방향과 그 다음에 몇 초까지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그냥 도형화해서 그려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한 것처럼 이것을 문제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뭘로 표현을 해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속도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를 알면 속도를 알고, 그죠? 면적을 알면 변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10초 동안 쭉 증가를 해서 20m/s가 됐다가, 그죠? 여기 10초. 지금 10초 동안 10m/s네. 10초 동안 10m/s. 그래서 이 10초 동안, 그럼 여기 20초면 30초가 되겠죠? 그죠? 그때 동안 그냥 쭉 달리다가 갑자기 장애물이 툭 튀어나와갖고 2초 만에 정지를 했다. 2초. 그러면 여기 32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속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에 가속도를 물어볼 수가 있고, 그죠? 뭐 30초 후에 속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을 구해서 나타낼 수 있는 각각의 변이를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도형 문제입니다. 도형 문제. 이렇게 문제 구성을 한 다음에 문장을 잘 읽고 방향 같은 것들 잘 생각한 다음에 직선 운동인지 생각하시고, 아니면 평면 운동이면 벡터의 합성을 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걸 한 다음에 그래프로 잘 표현만 해주시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조금 변형을 해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 그래프 있죠? 방금 우리가 다뤘던 예제 문제에서 다뤘던 그래프. 자,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대략적인 것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뭐 수치는 계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30, 30이었는데, 자, 이걸 위치 시간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 가속도 시간은 이거로 좀 위에다 놓을까?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 개형만 그리면 됩니다.
그려봤어요? 자, 일단 요거 한번 그러면 같이 봅시다. 시간대는 뭐 이 정도로 해놔서 변화시키면 되니까. 자, 일단 요 형태는 뭐였죠? 1차 함수는 2차 함수로 속도가 증가해야 되니까, 자,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에서는 속도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접선 결과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은 위치 시간 그래프가 1차 함수 그래프로 나타나니까, 자, 여기까지라고 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얘는 자, 여기에서 아까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네요. 그죠? 여기면 어떻게 그려야 된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이미 방향을 바꿔갖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더 나갔다. 뒤로 후진까지 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자, 여기 일단 요 부분은 여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냥 약간 그래서 여기 점점점 증가를 하다가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 너무 기울기를 적게 그려갖고 여기 다시 그려줄게요. 너무 위로 갈 텐데. 어쨌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라고 봅시다. 그죠? 여기에서 딱 멈추게 되면 순간 가속도 접선 기울기를 봤을 때 0이 되게끔 그려주면 돼요. 그런데 뒤로 만약에 후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가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들 아까 처음 가속도가 0보다 클 때 그래프 하고요.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이쪽에 이제 기울기가 플러스 값이 있겠죠? 그 기울기 값에 맞춰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 여기 등속 직선 운동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없습니다. 가속도가 없으니까 그냥 0입니다. 0.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 2초 구간, 2초까지 요 구간은 요 그래프 기울기가 있겠죠? 기울기 값이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얘보다는 훨씬 밑에다가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뒤로 갔다라고 하더라도 뒤로 간 구간까지 그려도 여기 똑같은 가속도가 될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를 봤을 때 개형을 그려볼 수 있으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값들이 뭡니까? 여기에서 나온 면적값 가지고 계산을 해서 수치를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춥냐? 자, 그러면 또 하나 한번 해봅시다. 또 하나. 이번에는
자, 요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뭐만 빼면 되겠습니까? 요 구간에서 이것만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려보세요. 항상 자기가 직접 그려봐야 됩니다. 아는 것도 그려보고 실제로 해야 나중에 실수를 적게를 합니다. 그래프들을 다양하게 만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이 들 거예요. 구간은 그냥 여기 대략적으로 이렇게 두 번을 끊어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 구간. 맞죠? 자, 뭐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증가죠.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감소를 하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점점 빨라집니다. 그죠? 빨라지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 방향의 가속도를 가지니까 자, 여기 가속도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의 가속도니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자 이렇게 그래프를 더 연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플러스 삼각형 넓이하고 마이너스 삼각형 넓이가 같다.
라고 쳐보면,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요 그래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릴까요? 여기서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얘랑 대칭으로 딱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변이가 얼마란 뜻이에요? 0이 되는 거죠. 그죠? 변이가 0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이만큼 가속도가 나타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거의 다 되니까 이제 간단하게. 자, 속도 시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V자다. 이렇게 되면 위치 시간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빠르게 같이 해봅시다. 위치 시간 감소를 하죠. 그죠? 감소를 하면 어떻게? 요렇게 맞나요?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여기에서는 방향을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점점 빨라졌는데 여기서는 가던 방향으로 다시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가속도. 여기는 마이너스, 그죠? 여기는 플러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인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가 결국은 약간 복잡한 걸 다 해석하는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는 이런 그래프들을 연습을 잘 해놓으세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면 위치나 가속도를 얘가 중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그려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가속도 그래프를 주고 위치 시간을 구하여라 그래프를 찾아봐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지?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로 그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자, 방금 우리가 그렸던 것 중에 어떻게 해볼까? 여기까지만 끊어서 요만큼만 그려볼게요. 알겠죠?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속도 크기는 뭐 똑같이 이렇게 줬어요. 자, 이거를 속도 시간으로 그릴 수 있느냐? 속도 시간으로 그릴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2m/s의 제곱이고 1초, 2초라고 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2m/s의 제곱. 자,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바꿔보세요. 초기 속도를 모르지 않나요? 그렇죠. 저겁니다. 알겠어요? 초기 속도를 모르면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야. 좋았어. 초기 속도를 모르면 여기서부터 그릴 건지 초기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부터 그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바꿀 때는 초기 속도 값을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었던 건 뭐지요? 초기 속도 값이 이미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때는 이게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못 그린다. 알겠니? 왜? 여기에서 나온 이 면적값은 뭔데? 속도 변화량일 뿐이지 어디 변화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만큼 변했다고 여기서부터 10만큼 변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10만큼 변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10만큼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 변화량이라는 것은. 근데 처음을 여기로 잡았을 때 변화량이 10이면 어느 정도 변화량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초기 값이 중요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뒤로 가서 예제 하나 볼 건데 그 64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예제 있죠. 표로 나와 있는 거. 알겠어요? 요거는 책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풀어주는 김에 조금 잡아볼까 합니다.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 수 있나? 근데? 니네 타점 기록기에 배웠어? 시간 기록기? 시간 기록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 모르면 못 풀어요. 모르면 못 풀어요. 그러면 요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해야 되겠구나. 시간 기록기가 뭔지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다른 사람은 뭐 풀어보셔도 돼요. 자, 우리가 시간 기록계 또는 타점 기록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장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투명한 케이스에 요 안에 장치들이 막 내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작동 스위치를 딱 키면 여기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이 계속 이렇게 찍어져요. 굉장히 빨리 딱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고정시켜 놓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하면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긴 걸 넣어요. 종이 테이프를 길게 넣고 보통 이제 요 앞쪽에다가 역학수배를 답니다. 역학수배. 그래서 얘를 운동시키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얘를 운동시키면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빨랐다가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요 기계장치 안에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내리찍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종이 테이프가 천천히 가면 간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좁게 찍히겠죠? 빠르게 쑥 지나가면 넓게 찍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 이걸 운동을 기록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점이 등간격으로 찍혔습니다. 운동 방향은 이쪽입니다. 운동은. 그럼 이거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금속 직선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찍혔다.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뭐 여기 찍혔다. 그러면 운동 방향이 이쪽일 때 이건 무슨 운동이다?
속도가 어떻게 되는 운동이죠? 응? 증가. 속도가 증가.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속도가 감소하는 것이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다중성광 사진 들어봤습니까? 다중성광 사진 들어봤어요? 같이 해드릴게요. 자, 물리에서 시간을 기록하는 장치들이, 운동을 기록하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간 기록계도 있고 다중성광 사진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면, 자, 여기에서 만약 이쪽 방향 굴러간다라고 쳐볼게. 그럼 사진 탁 찍으면 여기, 그 다음 사진 탁 찍으면 여기 있는 것만 보이겠죠? 그 다음 또 찍으면 여기 있는 녀석만 사진이 남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찍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 장에 공 하나만 찍힐 겁니다. 그죠? 근데 다중성광 사진은 뭐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플래시를 탁탁탁 터뜨려주면서 얘가 지나가는 장면을 찍는데 한 장에 다 나타나요. 알겠어요? 한 장에 다 나타나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운동? 운동? 직선 운동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 무슨 운동이 될까요? 감소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보세요. 얘랑 얘가 형태가 같아 보이죠? 그죠? 정간격이랑 물체의 간격이 얘랑 같고 운동 방향도 같은 방향이죠. 그런데 시간 기록계랑 다중성광 사진은 서로 반대의 운동을 한다. 왜냐면 타점을 찍을 때 얘가 1번 타점이 되고 요게 2번, 3번, 4번, 5번 타점이 되죠. 왜?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사진을 찍으면 첫 번째 찍힌 사진이 뭡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4번, 5번 이렇게 돼서 이 운동은 이것과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만약에 표현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 이제 계산을 할 때 사용되는 거 한번 볼게요. 이 시간 기록계는 반드시 이 한번 찍은 상태에서 들어서 한번 찍는 그 시간 간격을 줍니다. 알겠어요? 우리 여기 문제에서는 50분의 1초 간격으로 찍는 단점 기록계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같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5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50분의 1. 그러면은 지금 문제 잠시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표를 갖다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50분의 1초 간격으로 타점을 찍는 시간 기록계를 사용해서 직선 운동하는 수레에 10타점의 위치를 구한 것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그 표가 나와 있잖아. 그죠? 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T고 여기에 위치 S라고 치면 0일 때, 그 다음에 0.1 때, 그 다음에 0.4일 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죠? 그죠? 여기에 3.5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간격이냐? 무엇의 간격이냐? 열타점이에요. 열타점 간격이 만큼이라는 얘기야. 한 타점 간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타점 간격이라면 50분의 1초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입니까? 0.02초가 돼야 되죠? 근데 0.2초 간격으로 찍혀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열타점 간격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
clear? 자, 그러면은 디술의 평균 가속도의 크기 A는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런 유형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 표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속도와 그 다음에 가속도를 이렇게 구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도 이런 유형으로 많이 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 그 해설에 나와 있는 표를 잠시 보면 제일 위에 델타 T라고 되어 있는데 그 델타 T가 아니고 델타 S입니다. 그 오타입니다. 이 책에 가끔 보면 오타가 좀 있어요. 꽤 있어요. 있는데, 자, 뭘 구해보자? 델타 T를 구해보자. 헷갈리네. 델타 S를 구해보자는 거죠. 여기 센티미터 단위입니다. 알겠죠? 센티미터 단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나중에서 처음을 빼니까 3.5. 자, 요게 얼마죠? 그냥 계산하는 거 볼게요. 9.5. 9.5. 그 다음에 요게 얼마죠? 15.5? 15.5. 15.5. 자, 요거 계산하면 21.5, 27.5, 21.5, 그 다음에 27.5 이렇게 계산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구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속도. 요거 이제 센티미터 퍼 초라고 했을 때, 자, 요것을 갖다가 뭘로 나누면 0.2로 나누면, 그죠? 자, 요 시간 간격이 얼마입니까? 0.2죠, 그죠? 그래서 0.2로 나누면 얼마죠? 요거를, 자, 0.1분의 자, 이렇게 하면 17.5가 되죠? 그죠? 17.5. 계산 빨리 하세요. 자, 17.5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결국 0.2분의 9.5. 그 다음에 얘가 0.2분의 15.5.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15.5, 0.2분의 27.5. 자, 이렇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느냐 하면, 속도의 변화량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의 변화량은 델타 V가 되겠죠? 그죠? 자, 델타 V는 이제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 책에 프린 미터로 바로 바꿔줬어요. 되겠어요? 미터 퍼 세크로 바꿔놨는데 이건 제일 나중에 하셔도 되고 여기 구하면서 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까 17.5, 47.5였죠? 자, 이게 17.5, 이게 47.5니까 자, 이 둘의 변화량을 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 간격은 시간이 0.2초 간격이기 때문에 0.2초 분의 자, 47.5에서 17.5를 빼는 형태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 값은 센티미터 퍼 세크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터 퍼 세크로 바꿔주시면 돼요. 환산할 줄 알죠? 그죠? 그걸 가지고 여기에도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요 값들은 아마 이게 등가속도 운동일 테니까 얘와 얘가 같겠죠? 그죠? 크기가 같을 겁니다. 크기가 같기 때문에 자 계산하는 거 보니까 이게 0.3이네요. 0.3 이것도 0.3 0.3인데 이거는 미터 퍼 세크로 바꿨을 때입니다. 알겠죠? 환산을 했을 때 0.3이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이거는 0.3이라는 속도 변화량이죠.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 속도 변화량을 시간 간격으로 0.2, 0.3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가속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제는 가속도를 구하여라가 아니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여라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1.5 m/s의 제곱 이런 것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가속도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게 직선상의 운동이면 운동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평면상이었다라고 하면 사이각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가속도 방향을 제시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꼭 바로 밑에 거 있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시간 기록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일정한 타점 간격으로 잘라서 붙이면 뭐가 될까?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기서 막 찍힌 것들을 몇 타점 간격으로 잘랐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5타점 간격으로 이렇게 잘랐더니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y축 여기는 x축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다 이제 이어 붙이는 겁니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 붙였을 때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게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1cm 그 다음에 뭐 2cm 3cm 요 높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4cm, 5cm 이렇게 쭉 붙이니까 이렇게 되더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1번에 그래프에서 기록 테이프의 높이, 그 다음에 y축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거 높인 y축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뭐가 된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가 그냥 1cm죠. 요건 2cm죠. 그런데 요거 자체의 시간은 얼마일까? 지금 타점 간격이 50분의 1초 간격으로 찍는 타점 기록계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이 몇 타점 간격으로 잘라 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5타점. 그죠? 그 얘기는 결국 10분의 1초 간격으로 종이 테이프를 잘라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자 0.1초잖아. 0.1초 동안 몇 cm 이동한 거야? 1cm, 2cm, 3cm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이 y축은 이 물체의 운동
속도가 된다. 알겠죠? 그러면 y는 속도인데 델타 y는 뭐냐? 델타 y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여기까지 보자 라고 하면 델타 y는 요거죠? 그죠? 델타 y인데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요 높이와 요 높이 1cm와 5cm의 차이 4cm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뭘 의미했기 때문에 속도를 의미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이 한 종이 테이프 하나당 걸린 시간이 0.1이기 때문에 0.1초이기 때문에 여기는 0.5초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라는 의미고 그거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량, 이 속도의 변화량이요. 그죠? 속도의 변화량이 요게 나누어진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델타 y는 뭐가 된다? 평균 가속도 값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갑니까? 자, 길이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속력값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이의 변화값만 보면은 그냥 속도 변화량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0.5초가 또 지난 상태의 그 속도 변화량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평균 가속도가 된다. 됐니? 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속도의 크기는 자, 이 전체로 봐도 되고 이 부분으로 봐도 됩니다. 전체로 보면 0.5초 동안 몇 cm? 미터로 계산하면 0.05죠. 0.05m만큼 변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퍼스테크니까 0.1 미터 퍼 세컨드. 잠시만. 뭐 계산을 잘못했나? 여기 0.05cm만큼 차이 났는데 그게 0.5초죠. 그죠? 5cm니까 0.05m죠. 자, 요게 이제 델타 V입니다. 델타 V. 그죠? 그래서 요게 0.1m/s고 그 다음에 그 값이 이제 이 차이,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0.1초 동안 그 간격이죠. 이 간격. 그래서 0.1m/s를 다시 0.1초로 한번 더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m/s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계산할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델타 y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단순히 여기에서는 5cm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냥 5cm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 하나당 전부 다 시간당 0.1초당 요만큼씩 변해 가는 거니까, 그죠? 0.1초당 변해가는 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는 단순히 5cm가 아니고 이거를 시간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죠? 요만큼이 5cm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나눈 상태의 값을 델타 y에 우리 그냥 단순히 그 높이 차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 높이 차에서 한 번 더 시간을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한 시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평균 가속도로 생각할 수가 있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할 때는 시간 기록계 요거를 이제 잘 같이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이 내용 모르면 저거 그냥 단순히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네. 뒤에 그 뒷시간에 물리 듣는 사람이 여기 누구지? 3명? 3명. 니네 지금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시니? 그 6번에 운동 방정식 다 나왔어요. 몇 책으로 했지? 네. 페이지가 그러면 좀 나갔을래나? 몇 페이지 정도까지 나갔어? 운동 법칙? 그럼 관성 뭐 이거 다 나갔어? 네, 네, 그렇긴 한데 중간으로 안 할까? 약간 체크도 안 하고 그래? 수업으로 들으면서 해서 음. 앞에 관성 그쪽보다 그쪽 전에 이 사이가 안 돼 있어요. 그래? 네. 여기 여러 가지 힘. 중간에 끼고 여러 가지 힘으로 바로 안 나왔어요. 그래? 중간에 뛰고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갔다고? 여러 가지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 쪽을 아예 안 하고 네네. 그러면 니네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책으로 거의 안 나가셨네? 책으로 거의 안 나가셨고 그러면 문제는 하나도 안 풀려 있을 거고 그러면 네. 혹시 특이한 거 있어? 여기 저기 다 있어? 여기서 20분이 좀 치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특강은 일단 연결해서 선생님이 힘 쪽을 이제 나갈 거예요. 알겠어요? 그 특강 그
지도안 나온 거 봤죠? 네. 그래서 운동 쪽에서 힘과 운동 쪽에서는 최소한 필요한 것이 이제 그 포물선 운동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내용까지 하고 원 운동이나 만류인력 쪽은 이제 특강에서 안 다룰 겁니다. 그리고 전자기 쪽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만 다루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파동과 입자까지 해서 전 범위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 개념을 특강에서 다뤄주고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이 이 책으로 차근차근히 그 정규 수업 시간 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따로는 없고요. 따로 없고 오늘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내용 그 그래프에 대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바꾸는 연습이 있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거. 그 연습을 조금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뭐 암기하라고 했죠? 뭐 하나 암기하라고 했습니까? 운동 방정식 있었죠? 그죠?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이 변이는 처음 속도에다가 시간 곱하고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T를 소거하면 2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 세식은 암기가 되어야 된다. 알겠죠? 안 그러면 뒤에 내용은 못해요.